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려드렸던 와이더 플래닛 영상에서 제가 정보를 실수했는 게 있는데 그 정보도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기술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로봇 기술 중에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는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는 기업이고요. 일단 기업 설명의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족 보행을 만드는 대표 기업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제조 관련된 로봇, 그리고 협동, 그리고 의료 쪽에 관련된 로봇들도 현재 개발해서 일부 매출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월 4주차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전에 와이더 플래닛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램보 로보틱스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내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아이퀘스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이 겹치는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에서 비례균등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공모 청약일이 25일에서 26일, 월요일에서 화요일이고요. 환불일은 1월 28일, 상장일은 2월 3일로 되어 있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와이더 플래닛하고 일정이 겹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9,000원이었는데 와이더 플래닛이랑 동일하게 또 1,000원 정도 초과되어서 만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금액은 186억에서 236억이었는데 초과해서 265억을 공모하였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고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을 하였습니다. 균등 비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환매 청구권이 6개월 정도 부유가 되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동일하게 13,000주씩 청약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신증권은 사실 그 계좌를 만들고 20일 안에 계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계좌를 미리 만든 사람들이 가장 가지기 힘든 증권사 중에 하나가 대신증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대고 보통 그 계좌 개설하고 20일 이내에도 자유롭게 계좌를 만들 수 있어서 조금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청약을 하더라도 대신증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하게 6,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가 밴드를 보시면은 비교 기업으로 아진 엑스텍, 사믹 THK가 있긴 한데 일부 자동화 로봇 쪽에서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로봇 쪽에서는 약간 공통성이 있지만 이족 보행이나 그 외 다른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유사 기업으로 선정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비교할 만한 기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판단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PR이 측정이 불가하고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8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에서 얘기했던 PDR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와이더 플래닛은 2022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에서 역으로 20%씩 삭감을 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3년도 기준 당기 순이익을 147억으로 추정을 하고 올해 추정은 여기서 20%씩 3번을 뺏는 85억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마이너스 7.8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또 제가 얘기 드리는 PDR을 믿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한 85.14억 정도가 되고요.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2020년도 마감 기준 시총을 2144억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은 3년간 연 20%씩 성장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46%에서 한 31% 정도 해서 7,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공모가 밴드로 잡았는데 그것보다 살짝 높은 만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공모가 밴드 제가 오류를 범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PDR 수치를 계산을 할 때 제가 여기 추정 2020년도 추정 순이익을 48.16억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 PER을 곱했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주식수를 곱해버리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에 앞에 네 자리만 보고 억 단위겠구나, 천억 단위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적었는데 시총 기준이 이 가격이 아니고 제대로 잡으면은 2022년도 얘들이 PDR로 추정하는 시총은 1718억이고요. 2020년도는 1193억 정도로 계산을 해서 주가를 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셨다면 잘못됐다는 것도 크게 인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실수를 해서 바로 잡아 드리는 거고요. 자, 현재 램보 로보틱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시설 자금이 약 71.6억, 운영 자금이 112억, 한 113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자금이 7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 자금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줬는데 회사용 자동차 매입하는 것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토지, 건물, 기계, 그리고 차량이랑 공구 같은 것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앞에 봤던 기타 자금, 운영 자금을 보시면은 이족 보행 연구랑 기술 개발,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인력 충원 등 원재료 확보하는 쪽에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 하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하고 시설을 증축해서 향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뭐 결국 로봇 산업 쪽에서 계속 연계되는 쪽에 하던 분야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모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자면 카이스트와 휴보랩이라는 두 곳이 합작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전문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 이사부터 수석 연구원까지 전부 다 카이스트 출신이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혼다하고 최근에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램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요 세 개 회사가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기는 한데 말 그대로 이족 보행이 가능하게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램보우 로보틱스라고 일단 기업 설명회에서는 좀 강조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램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정말 유망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 램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로봇 기술의 발전 연역을 보시면은 2011년도에 이제 램보우 로보틱스를 설립을 했고 이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부 부품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부품들의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내재화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썼고요. 향후 그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시스템 개발 후 로봇 플랫폼, 기타 등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조업에 들어가는 로봇팔, 약간 전체 로봇으로 보면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로봇팔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조업에 로봇을 공급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인데 그 시장에서도 일부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로 더 디테일하고 더 고급화된 로봇을 만들어서 사업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로봇 개발의 높은 기술의 내재화와 핵심 부품의 중요성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런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다른 기술력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뭐 60%에서 7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부품들을 자체 생산 및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램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에 관계된 기술들을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내재화에 성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램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렇게 이제 어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로봇하고는 관계없어 보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화해서 매출하는 부분이 국내 유일 마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초정밀 지향 장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과 무관해 보이지만 오타가 맞네요. 실제로 이 시스템에는 로봇의 관절 시스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대편 물건이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환경 조건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향하는 특정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천체 관측소 같은데 그런 시장 쪽에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추가로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약 1m에서 2m 이내로 지향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정밀 지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센서, 자율이동 로봇, 그리고 각종 방송 시스템에도 현재 램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에 매출로 연결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 외에도 현재 로봇 분류를 보면은 산업용, 전문 서비스용,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런 로봇 시장이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2022년도까지 25.7% 정도씩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지금 적용 분야를 보면은 램보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까지는 이제 개발을 해서 거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중에 의료용 자율 이동 로봇을 개발해서 또 매출하고 연결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는 개발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향후 비대면 서비스, 무인 자동화 시스템 등 이런 것들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고요. 뭐 실제로 생산 제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직 상용화까지는 안 됐답니다. 식음료 같은 것들을 제조하고 날라주는 로봇, 그리고 우리 요즘에 물류 배송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거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조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물류 로봇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많은 산업에서 로봇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램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생산 제조 산업 분야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중이고요. 이게 계속 증가될 추세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협동 로봇 쪽도 이제 2020년도가 거의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해서 굉장히 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협동 로봇, F&B 로봇이라고 해서 국내 출시를 2020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서 요 두 개 분야에서는 아마 올해부터 이제 어느 정도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되고, 이제 추가로 자율 이동 로봇, 레이저 시술 로봇, 이건 의료용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원천 기술 개발, 뭐 특허 등록, 시제품 개발, 국내 출시 이렇게 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는 게 램보우 로보틱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의료용 기기를 로봇으로 만들 생각인데, 그 첫 시작이 이제 레이저 시술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사람 의사가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의사의 컨디션에 따라, 혹은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의 그 기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로봇으로 하게 되면은 컨디션 같은 것도 관계없고 세팅되어 있는 그런 정밀함에 맞춰가지고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사업 분야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까지 현재 약 매출이 한 52억 정도를 하고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약 440억까지 매출을 성장시킬 예정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현재 적자인 기업이지만 요때 440억을 하면서 147억의 당기 순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램보우 로보틱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나름 나쁘지 않아요. 뭐 요거 제외하고 매출 원가에 대비해서 총이익은 그렇게 퍼센트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만 개선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당기 순이익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전에까지만 자료를 보면은 매출도 기복이 심하죠. 41억 했다가 10억 했다가 16억 했다가 올해 다시 뭐 요 매출은 넘어설 것 같지만 실제로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구성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이후에 보호예수 풀릴 만한 물량이 크게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도 위의 조건에 비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상태라고 파악이 되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이외에 추가 가능한 그 물량의 부담이 굉장히 적고, 2년차 때 그 큰 성장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의 물량이 일부 유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게 2년이잖아요. 요거 말고 2년인데 이런 특수관계인들 물량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물량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극히 소량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러운데, 전환상환 우선주가 공모가 기준으로 약 70% 만원이니까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행사가 가능하고, 이 물량이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17.64%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선주가 뭐 나눠서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조금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심지어 시점도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기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요거는 목요일날 캡처했는 화면인데, 그때 당시에 21,500원에서 현재 22,000원, 뭐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 공모가 기준 시총이 1,558억, 장외가 가격 기준으로는 3,429억 정도의 시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이 들어오면 시총이 더 높아지겠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총 577만 5,625주고요. 전체 물량의 37% 정도에 해당하는 578억이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8억이지만 추정 당기 순이익은 PDR이죠. PDR 기준으로는 85.13억으로 측정을 지금 했는 상태고요.
이 PD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18.3 그리고 장외가는 40.28입니다. 유사기업 평균이 23.39인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그 유사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던 기업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잠재적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기업들보다 높은 예상 PER, PDR을 적용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의미로 봤을 때 단순기간 경쟁률이 1489 앞에 와이더 플래닛하고 비슷한 수치지만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25에서 한 30% 정도까지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여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소폭이라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청약 유무 및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로 풀어보자면 기간의 경쟁률이 적정한 값에 있고 높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날 역시나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청약일이 겹치는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균등 배정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만 최소 수량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균등 배정하는 종목이 아니었다면 고민하다가 솔직히 와이더 플래닛보다 저는 이 종목에 청약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단지 최소 수량만 넣는 거는 어차피 몰빵해서 넣어도 배정받는 수량은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와이더 플래닛하고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 산업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분야의 향후 로봇 산업 성장에 맞춰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제가 다른 쪽에서 조금 정보를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로봇 산업 쪽에서 뭐 N사, D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제가 그게 어딘지는 안 알아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저조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제가 설득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낮은 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맞다면은 충분히 10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로봇은 무조건 필수가 되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기업 설명회 영상 아까 앞에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가장 앞서 나간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이제 혼다랑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했던 요 기업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 두 개 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세계 3대 로봇 회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맞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그냥 넣어놓고 방치를 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기업 설명회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과거에 상장 직후에 엄청나게 날아가는 종목들을 제가 그 전에 그 종목 분석을 할 때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애들이 전부 다 날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뭐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약한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좋은 종목이다 진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꽤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좀 더 디테일한 정보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제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추가로 제가 이 종목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면은
약간 비중을 실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아직 100% 분석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조금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늘 하는 말로 짤짤이 치는 그런 금액보다는 약간 더 실어서 그냥 보유를 하고 가져가 볼 생각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상 제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매우 좋게 이야기를 했는 부분은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을 투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